일단 지난 시간에 R하고 R 스튜디오는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R 스튜디오에서 R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R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랩탑에 R 스튜디오를 일단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일단 R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사실 뭐 R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그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어도 그 R의 기초 문법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언어랑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반복적인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도 우리가 뭐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하고 알아듣고 그런 걸 하려면 계속해서 이제 써보고 들어보고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그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오늘 카톡방에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줌의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뭐 직접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뭐 R은 지난 시간에 설치했는데, 기본적으로 R이 무엇인가 하면은 R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제 통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언어예요. R 전에는 S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S하고 문법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그 이후에 이제 S는 유료 소프트웨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로 R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R을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과학에서 R에 필적할 만한 것은 파이썬이 있죠. 근데 파이썬과 R은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파이썬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혹은 이제 배웠다면, 아마 좀 이해하게 될 텐데, 지금 R과 파이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이 강좌는 R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R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기로 하고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를 마스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학습 커브가 굉장히 이제 아주 빨라집니다. 하나를 마스터하면. 그래서 일단은 R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기로 하고, 지난번 시간에 아마 R을 설치하고 R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R GUI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을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이제 R의 콘솔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R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IDE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 R의 통합 개발 환경인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 지금 내가 여기서 보면 오른쪽 위 화면이 이제 콘솔이 되는 거고요. 들어보면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뜨죠. 여기 깜빡깜빡 그냥 커서도 보일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는 이제 뭐 저기 이제 파일 선택기 같은 게 있고요. 몇 가지 탭이 있는데, 뭐 플러스 만약에 아래에서 그린다고 하면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있고, 뭐 이제 도움말, 패키지,
뷰어,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 패널은 아래 환경과 그다음에 아래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아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그 히스토리, 그다음에 뭐 커넥션 이런 탭이 있고요. 하나하나 나중에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띄우진 않았는데 왼쪽 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파일로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은 좀 아래에 보면 R 스크립트라고 뜨거든요. R 스크립트를 하면 이게 Untitled라고 하는 탭이 뜨면서 아래 스크립트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R은 뭐 간단한 계산기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술 연산자가 여러분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3 더하기 5면은 지금 콘솔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8이라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 나누기 2 하면 5가 나오고, 예. 예를 들어 뭐 9, 이런 연산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예. 나누기,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거든요. 요거 조금 다르죠. 뭐 곱하기는 이제 그 별표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곱하기. 예를 들어 뭐 2의 3승 제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음, 숫자 6의 Shift 키를 누르면은 나오는 거죠. 예, 요거 2에 예를 들어 3승 하면은 8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연산자 여러분들 아마 모듈러스라고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들어봤으면 할 수 없고. 예. 예를 들어 5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제 산술 연산자를 좀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기초 문법을 이번 시간에 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변수.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왼쪽 스크립트 창에서 할 건데요. x라고 하는 변수에 내가 4라고 하는 숫자를 담고 싶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엔터 키 치면은 이제 오른쪽 콘솔 창에서 그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라고 하는 변수에 4라고 하는 숫자를 담은 거죠. 네. 나중에는 이 변수를 호출해서 그죠? 변수를 호출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x를 치면은 x라고 하는 변수에는 4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less than이라고 하는 부등호와 그 다음에 dash 이거를 합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assign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할당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예. 뭐 그냥 여러분들 그 등호를 쳐도 됩니다. 예. 예를 들면 y는 5 하면은 자 이건 뭐냐면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등호는 이 위에서 본 그 할당자, 그러니까 그 assign 하는 그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y를 치면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x랑 y는 같은가? 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등호를 2개를 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x랑 y랑 같은가라고 하는 expression이에요. 그걸 치면 false가 나오죠. 같지 않죠. 왜냐하면 x는 4고 y는 5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호하고 등호 2개를 쳤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얘기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왼쪽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 창이라고 하는데, 스크립트 창에서 내가 이제 샵 치면은 그 이후에 쓰는 것들은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주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R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숫자를 봤죠? 근데 숫자 외에 뭐가 있냐면 문자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나왔던 이것도 이제 논리값이라고 하는데 true 혹은 false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불리안이라고 하죠. 불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meric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겠죠. 캐릭터는 문자 혹은 뭐 s를 붙이면 문자 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벡터가 있는 벡터라고 하는 거 아직 소개가 안 됐으니까 그럼 z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어떤 문자를 담고 싶어요. apple이라고 하는 문자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문자는 더블 코테이션이나 혹은 싱글 코테이션이 내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Z 하면은 F4 이렇게 되죠. Z 치면은 이제 F4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뭐 K라고 하는 변수에는 boolean을 담고 싶어요. 그러면 true 이렇게 쓰면 되죠. K는 true. 자, K 치면은 이거는 그 boolean 데이터 타입, boolean 데이터지 그 문자 데이터가 아니죠. 그죠? 이거 문자 데이터를 하려면 더블 코테이션을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유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게 데이터의 구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YZ, X는 내가 위에서 4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는데, 거기에다 덮었을게요. 새로운 첫 번째 데이터 스트럭처는 벡터예요. 아예 더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라고 하는 게 있고,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 접하게 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렇게 좀 배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벡터는 어레이인데 1차원 어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담고 싶다 그러면은 C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X는 어떻게 되죠? X를 호출하면 아까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이라고 하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1차원 어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문자 벡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A, B, C 하면은 이렇게 A, B, C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치면은 A, B, C. 그러니까 이런 이제 1차원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뭐 불리안 벡터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그 벡터에는 한 가지 동일한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Z라고 하는 벡터를 만드는 건데 뭐 1, A, 뭐 1A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true라고 할게요. true라고 다 써도 되고 아니면 T라고 써도 얘는 이제 그 boolean T true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Z라고 치면은 Z는 어떻게 나올까요? Z 한번 쳐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더블 코테이션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이라고 했지만 얘는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이에요. 응? 알겠죠? 그리고 저게 true라고 했지만 저게 boolean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true라고 하는 문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벡터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문자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벡터는 1차원 어레이인데 한 가지 유형의 데이터 타입만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에서 어떤 벡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요소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예를 들어 x 벡터에서 y 벡터에서 내가 그 두 번째 요소가 뭐죠? b죠. 문자 b입니다. 그것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square bracket 대괄호라고 하죠. 이 square bracket 안에 그 요소의 위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위치를 써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2 하면은 어떻게 되냐? b가 추출이 되겠죠, 그죠? 음, 그렇죠? 음, 예를 들어 y에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3까지 요거 이제 저 표시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레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하면은 전부 다 뽑겠다는 거죠. 네. 아니면 ABC.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은 잠깐만요. 마이너스 1 하면은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되는 거죠. 뽑아지겠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y에서 마이너스 c 3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골라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 스퀘어 브래킷 안에 그 어떤 조건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y 안에 그 3보다 작은 값만 골라내겠다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음, 그 y 안에 왜냐하면 y는 지금 다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은 잘못됐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숫자보다 작다.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x에서 예를 들어 x 벡터에서 떼어볼게요. x 벡터에서 예를 들어 x 값이 그러니까 그 3보다 작은 것만 그러면 1, 2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 조건식 이걸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멤버십을 나타내는 표현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y에서 y 벡터 중에서 퍼센트인 퍼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b, c, d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y 그 벡터 중에서 그 뒤에 나오는 그 BCD라고 하는 벡터에 포함된 게 어떤 거냐. 저게 포함되면 그것만 뽑아내겠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BC만 골라내겠죠. 왜냐하면 Y는 ABC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BCD에 해당되는 거는 BC잖아요. 네, 보면 BC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멤버십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퍼센티지 인 퍼센트 이건 이제 많이 쓰니까 멤버십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음,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팩타에 대해서 볼 건데, 팩타는 일단 벡터의 한 형태이고요. 그, 그런데 어떤 제한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범주라고 하죠. 그 제한된 값을 갖는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이제 팩터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 전환할 때 쓰는 함수가 이제 팩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했던 그 범주를 우리가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벡터를 만들었어요. 1부터 예를 들어 뭐, 잠깐만요. 1, 2, 3, 1, 1, 2, 3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거를 이 벡터를 팩터로 만들고 싶어요. 팩터형 데이터 구조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f백이라고 할게요. 벡터 하고요. 안에 백을 벡터를 치면 됩니다. 그럼 벡터를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f 백을 치면 자 원래 벡터가 나오는데 뒤에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범주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1, 2, 3 중에 하나의 원소가 쭉 나열된 벡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증상이 마일드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시비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범주의 데이터인데 그것을 이제 그 수집할 때 그리고 분석할 때 이거를 이제 숫자로 코딩을 하면 1, 2, 3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이 마일드고 2가 머더리트고 3이 시비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내가 그렇게 코딩한 데이터를 원래대로 마일드, 모더리트, 시비어로 레이블하고 싶어요. 그것을 살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 fvec2라고 하면 새로운 벡터를 만들 텐데 저는 이제 벡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labels라고 하는 그 argument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조금 더 나올 텐데 함수에서 그 함수의 작동 방식을 이제 특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abel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치고 여기다가 내가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 할 거야. 음? 하면은 그 1, 2, 3이라고 하는 레벨에 해당하는 어 레벨은 이제 순서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는 1, 2, 3 그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만약에 어떤 문자라고 하면은 알파벳 순으로 범주가 자동적으로 정렬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지금 1, 2, 3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레이블링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fback2는 fback2를 호출하면 아까 그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일드 모델 시비어로 나오게 돼요. 그 레벨. 오케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 볼게요. 예를 들어 month라고 하는 mon이라고 하는 뭐죠 이거는 문자열 벡터죠. 그래서 1월부터 뭐 쭉 있는데 그 January, February, January, March, February, January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러한 그 문자 벡터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뭐 1월부터 12월까지 그 범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범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범주형 데이터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팩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것을 이제 팩터로 만들 함수가 팩터하고 먼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레벨이 정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 레벨이 어,
April서부터 나오죠. April, 그다음에 August, 그죠?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알파벳 순으로 그 디폴트는 알파벳 순으로 레벨을 정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것을 뭐 분석하거나 시각화하거나 할 때 그 1월부터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레벨의 순서를 다시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될 텐데,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아까는 레이블을 썼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주는 함수가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아니, 아규먼트예요. 레벨스라고 하는 아규먼트. 이 레벨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써서 내가 그 레벨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다.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1, 2, 3, 4, 5, 6, 7, 8 예, 이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F12를 한번 호출하면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그 범주의 순서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1월부터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3, 4, 5는 이제 봄으로 하고 뭐 6, 7, 8은 여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9, 10, 11은 가을로 하고 12월, 1월, 2월은 겨울로 하겠다. 그래서 이 그 데이터를 다시 새로운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 범주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레벨 F1, 2의 레벨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주들끼리 묶어서 새로운 범주로 조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스프링은 그러니까 March 그다음에 April 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summer 준 주한 얼음 그리고 A까지네요. 음, 그렇다. 그럼 이제 새로운 레벨이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F12를 부르면 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까 뭐 월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해당되는 그 계절 값이 나오고 레벨도 이제 스프링, 서머, 어텀, 윈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범주를 묶어서 새로운 범주를 조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음,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아까 벡터가 1차원 어레이라면 매트릭스는 2차원 어레이. 그래서 매트릭스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x는 예를 들어 1부터 10이라고 합시다. 뭐 c를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c 여기 이렇게 c 1부터 12까지 해도 되고 아까처럼 되고요.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함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고요. x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데 넘버 오브 컬럼 n 컬럼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거든요. 컬럼 숫자를 3개로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로우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이제 뭐 me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met 보면은 이렇게 1, 2 컬럼은 일단 3개죠. 로우는 4개고 1, 2, 3, 4 이렇게 컬럼 와이즈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라 수 있죠. 이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해요. 매트릭스 하면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지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로우랑 컬럼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3행 4열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아까 1열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1행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지션이 가능하고 그 행렬 간의 곱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스하고 T 매트릭스하고 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선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으면 이제 곱하기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숫자 연산하듯이 곱하기로 하면 안 되고 퍼센티지 아까는 퍼센티지 인 퍼센트가 아까 멤버십 오퍼레이터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퍼센티지 곱하기 퍼센티지 하면은 돼요. 곱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행렬 이 앞 행렬과 뒤 행렬의 곱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행 4열의 행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행렬의 연산까지 했고요. 자, 이제는 리스트를 살펴볼 텐데 리스트는 벡터형 데이터 구조예요. 근데 벡터랑 다른 건 뭐냐면 그 요소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서로 다른 구조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은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5를 첫 번째 요소로 하고 그 다음에는 A, B 이렇게 만들다고 해볼까요? 그걸 이제 LST라고 경지에 담아봅시다. 그러면 LST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숫자 벡터고 두 번째 요소는 문자 벡터죠. 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 리스트의 요소의 이름을 담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지금 이거 2개의 요소로 돼 있죠. 첫 번째 요소는 내가 X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요소는 Y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LST 하면은 여기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그 달러 사인이 있고 그 요소의 이름 X라고 하는 숫자 벡터, Y라고 하는 문자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그 인덱싱 하거나 혹은 조건식을 써서 벡터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LST에서 첫 번째 요소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벡터가 나오죠. 그지?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퀘어 브래킷 하나로 했을 때 이제 그 되는 값은 역시 그 값의 데이터 구조는 뭐냐면 리스트예요. 네.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las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구조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함수예요. 리스트라고 나오죠. 그치?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요소를 리스트가 아닌 그 첫 번째 요소의 데이터 구조로 즉 여기서는 벡터죠. 그 구조로 반환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더블 그러니까 그 스퀘어 브래킷을 2개를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 4, 5 해서 벡터 구조의 데이터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클래스 뭐냐? 해보면 인티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티저는 정수죠. 이런 뉴메릭 벡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더블 스퀘어 브래킷을 써야 해당 요소의 데이터 구조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퀘어 브래킷 하나만 쓰면 반환되는 데이터의 구조는 리스트예요. 네. 이렇게 뭐 더블 스퀘어 브래킷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는 이 달러 표시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 써서 받아도 돼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아까 그 인덱싱 할 때 그 포지션으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름으로 인덱싱 할 수도 있어요. X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요소의 이름을 내가 X로 지정해 줬잖아요. 그 이름을 써서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역시 스퀘어 브래킷 하나만 쓰면 역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로 받게 되는 거죠. 음. 자,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것은 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매트릭스 같이 뭐 2차원 구조를 갖는, 즉 테이블 형식을 갖는 데이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스트의 그 엘리먼트를 컬럼 와이즈하게 조직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 리스트와 다른 점은 이제 매트릭스와 같은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엘리먼트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게 리스트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을 만드는 것은 이제 데이터 점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name이라고 하는 벡터에는 이가 있고 나이가 30세, 40세다. child가 true,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에는 name, age 그걸 다 써서 음, 음, df라고 하면 df라고 하시면 이렇게 컬럼 와이즈하게 그 테이블 형식으로 조직이 돼 있죠. 예. 그리고 각 벡터의 이름이 그 컬럼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name, age, child. 그 값이 이렇게 컬럼 와이즈하게 조직화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리스트와 같죠. 리스트처럼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name이고 두 번째 요소는 age이고 세 번째 요소가 child인 거예요. 근데 그 각 요소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테이블 구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요소는 같은 데이터 유형이어야 되죠. 그죠? 여기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숫자, 세 번째는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었잖아요. 네. 구조 자체는 꼭 매트릭스 같은데 실제적인 그 문법은 리스트의 문법을 좀 따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df의 첫 번째 행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스퀘어 브래킷 안에 컴마 앞쪽에다가 그 로우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은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나이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이 뭔지 알아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df하고 이제 그 달러 표시하면은 그 컬럼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 치면은 나이만 뽑아낼 수도 있고요. 혹은 df에 그 다운표하고 age 해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해당되는 컬럼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보통 이렇게 뭐 작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지는 않겠죠. 이거는 그냥 토이킷이고 그 되게 데이터 프레임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자주 쓰는 그 함수가 이제 structure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df 하면은 이 df는 df structure를 보여줘라고 하는 그 함수이고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세 개의 observation 있고 세 개의 variable이 있다. variable은 name, age, child이고 각 variable의 타입은 첫 번째는 캐릭터고 두 번째는 numeric이고 세 번째는 logical, boolean 데이터 타입이고 그 값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structure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imension 이거는 삼행삼열의 dimension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게 summary 그러면은 각 서머리를 보여줘.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descriptive summary를 보여주죠. 그 미니멈 값이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고, mean, median,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값이 얼마다. 예. 뭐 child 같으면 logical하니까 true가 몇 개고 false가 몇 개다. name은 지금 캐릭터 벡터이기 때문에 예. 그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df에 name을 그 벡터로 만들게 되면은 이걸 이제 df의 네임 벡터로 만들게 되면 다시 이제 서머리 하게 되면은 이제 김 씨가 몇 명이고 이 씨가 몇 명이고 박 씨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주 정해진 범주로 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카운트 값을 우리한테 리턴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래 기본적인 어, 그 내가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데이터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죠.